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가짜 역사 깨기 제4탄 강단사학이 제야사학을 못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강단사학 쪽의 역사적인 내용을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강단사학 쪽이 그 사이비 사학을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왔었고요. 사실상 그 문제가 강단사학 자체 혹은 강단사학을 지지하는 세력들 자체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논리가 틀린 게 아니라 지식 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식 부족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를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대표 역사 카페 부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회원이 무려 76,000명이 되고요. 독보적인 카페입니다. 2019년 대표 알찬 카페로도 선정이 됐고요. 저는 2019년에 역사에 대한 이런 대형 카페를 발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입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그 모임이나 이런 그 카페를 찾아서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얻고 하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입하고 활동을 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소위 환빠가 들어오면 자르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환빠 저격하면서 환빠 뒷담화나 하면서 지냅니다. 공정하지 않죠. 그들이 와서 그들하고 얘기를 해서 자, 니네가 틀렸다 라고 남겨놔야 이게 역사 발전이 있는 건데, 환빠가 들어오면 자르고, 그 사람이 틀렸다 해서 자르고, 사실 틀린 내용도 명시를 안 해. 틀린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걸 명시를 안 하고 자르고 지네끼리 뒷담화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환빠 쪽을 저격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환빠 쪽에 근거를 주는 거예요. 쟤네가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잘랐다. 이렇게 환빠들은 자기 정당화에 쓰이는, 그들이 기만 더 살려주는, 그들의 논리만 더 세워주는, 뭐 논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환빠 뒷담화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기만 맞고 남이 그 틀린 거에 대해서 반론도 못하면서 댓글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서 달려들어서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이 뭐 맞나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하고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못 써요. 하지만 용기 있게 쓰신 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거나 표현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벗어나면 참 웃긴 거예요. 내용은 맞는데 표현이 달라도 문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라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고, 글쎄요, 이 동영상으로 저는 발전을 기대하지만 발전이 될까 의문도 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저 포함 부적절한 토론 태도를 보인 회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유튜브에서 환빠 쪽과 좀 싸우는 이런 유튜브를 만드는데 자료를 달라 했더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학문 연구에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내놔라, 자료를 당당하게 내놔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뭐 그런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자료 달라는데 환빠 애들은 뭐 자기네들 얘기를 못해서 환장하는데, 강단사학 쪽은 환빠 저격할 자료를 달라, 내가 그거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겠다.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대요. 자료는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 말라 하는 게 아니래요. 뭐 그런가 싶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지식 자료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지식 자료조차 없는 사람이 자료를 달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달려면 안 된다라는 쪽의 얘기는 강하지 않고 그냥 자료를 줬어요. 이게 참 웃긴 것입니다. 다른 회원들이 환빠와 싸우지도 못하면서 니네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전 자료만 달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료를 주지 못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네가 무력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저는 전혀 그 카페에 가서 무력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찾아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그런 자료가 많아지는 걸 바랬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굳이 그 사람들 자료를 줄 수도 없고 주기도 싫다는 사람들한테 계속 강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당연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력한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우지도 않았고 일갈하지도 않았고 압박하는 전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장은 인터넷에 환빠나 유사사학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데 네이버 대표 카페라는 곳에서 도대체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고 한 노력이 뭐냐라고 이제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거고, 뭐 이런 주장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니네가 못하면 나에게 지식 정보를 달라. 니네가 준 내용 그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생긴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저에게 저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환빠를 타파한다고 자처하면서 정작 환빠와 다름없는 논리 전개 방식을 너는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내가 환빠와 다름없는 논리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니네야말로 환빠식이네. 나를 환빠식이란 근거 없이 떠드는 거, 니네가 환빠식이네. 논리에 근거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쨌거나 이런 사건이 지난 후 저도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건 맞지. 쟤네들이 굳이 꼭 환빠를 저격할 의무라는 건 없지. 뭐 그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 얻는 건 없었어. 환빠 저격을 한다고 해서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마치 일제시대의 독립군이 일본 놈한테도 공격을 당하고 또 한국 사람한테 가려고 해도 피해준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뭐 조금 다른데 아무튼 좋은 건 없다. 뭐 이거는 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이 경고 이후에 당연히 환빠를 저격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부합니다.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봐라. 이거 네가 쓴 게 지금 환빠에 대한 저격 책임론을 계속 카페에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들고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됐어요. 이 부흥이라는 카페가 근거 없는 비판만 하는 곳이라는 것을. 하지만 역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강단 카페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냉정하게 못했죠. 아유, 역사 카페인데 뭐 몇 명 저러겠지. 그리고 또 걔네도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유, 뭐 쟤네도 주의를 주는 거 보니까 이거 뭐 공평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카페지기가 올해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카페지기가 저한테 2월 6일 다시 제재를 가합니다. 그 제재의 주장이 전환시대에 낙랑군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반고가 한서에서 역사를 왜곡하여 낙랑군이 설치연대를 한무제로 소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불신에 대한 논거로 제시하는 바는 반고 이놈은 중월주의자라는 막연한 편견입니다. 편견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며, 그런데 반고는 내가 중화주의자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낙랑군의 설치연대를 한무제로 소급하였다는 것은 가설이라고 제목에도 썼고 토론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카페는 유사사학 주장하는 사람들 다 탈퇴를 시켰으니 내가 그쪽 입장을 제시를 하면 너네가 반박을 하면 땡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쪽 입장에서 주장을 한다고 했고, 그 주장이 반박이 되면 그 주장은 삭제 처리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적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유사사학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강단사학 쪽을 주장하는 거고, 낙랑 재평양설에 대해서 동영상을 11개월 전에 2개나 만든 사람이라고. 바다루가 이것에 대해서 활동정지 30일을 시행했는데요. 이 시행 후 운영진이 또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 대해서 판결글을 썼습니다. 회원을 제재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사이비 역사학이 맞는가를 떠나 청구인의 토론 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밝힌 참가자 전원의 견해가 일치하였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써요. 그냥 쉽게 좀 쓰지. 제재의 절차나 조치 적합함에 대해 재론할 여지가 있는 것과 규정을 어긴 의원에 대해 제재의 정당성 사이에는 적절한 연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제재 자체는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유사 역사학이라는 근거는 없다.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론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추후에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죠.
카페 헌장, 카페 규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다 일반 그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있죠. 여기에 활동정지 30일, 사이비 역사학에 해당하는 광고 홍보 행위. 근데 이게 판결문에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30일에 해당되는 건 국적, 신앙, 성별 등이 현저한 차별 발언. 이것도 어겼다거나 뭐 그래서 30일 활동정지하는 내용 없습니다. 사적인 방식으로 카페 운영을 조작하는,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어겼다는 내용이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활동정지 7일, 다수의 회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수도 아니고 이 나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 애들은 이상한 시비 거는 회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게시,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이상한 시비 거는 회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게시. 그래서 이 활동정지 7일이 적용이 돼야 안 되냐도 니네들이 뭐 판단을 하겠지만, 그나마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규정이었습니다. 30일 정지에 대한 위반 판결이 없으면서 30일 정지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판결입니다. 이 점도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 카페지기 바다루가 그렇게 정지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아, 운영자님, 카페지기님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30일이 아니라 뭐 7일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바다루 이 사람이 그 카페지기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바다루의 흠결을 내는 게 뭐 전체적인 대의를 위해서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 운영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럼 그 다음을 보자고요. 토론 태도에 문제가 있다. 토론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써야 됩니다. 이 부흥 카페 이런 운영회의에 대한 그 징계문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글이나 그 회원을 쓰고, 그리고 그 밑에 사유를 적습니다. 이 주황색 표시가 이제 사유를 적은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위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방식인데, 유독 저만 그냥 알아서 해라, 너 잘못했지 않냐, 네가 너 잘못한 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 회칙을 어겼다라는 게 없어요. 그 판결문의 진행을 봐도 제가 어느 부분이 어느 회칙을 어겼다는 게 없어요. 회원들과의 불화가 문제다 그러면 어느 회원과 불화고 그 회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는 게 공정 불공정이라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보면 그 회원이 잘못한 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토론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미 있었으나 변함이 없으며 지속적임. 뭐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경고를 먹은 건 환빠에 대해서 니네 왜 안 싸우냐, 니네가 이렇게 훌륭한 카페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 사이비 사학을 바로잡는 거에서 니네가 하는 게 뭐냐,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얘네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막말하고 지금 존댓말 했는데, 이 사람은 토론 태도에 변함이 없네? 말을 계속하네? 옛날이 막말이고 지금이 존댓말이고 뭐 그 내용은 상관없고 말을 계속하네? 변함없고 지속적이네? 이런 소리라는 거죠. 전과 후가 지속적이라면 뭐가 지속적인지, 그리고 어떤 글, 어떤 요 부분을 보니까 지속적이네라고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거를. 이로 비추어 볼 때 향후 많은 회원들과 화합된 공존이 가능할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도 좋은지 의문스러움. 이 카페가 한 10명 정도가 나대서 그런 건지, 그리고 그 카페가 이렇게 10명 정도의 그런데 휘둘리는 중우정치 수준이라서 그런 건지, 그게 아닌 건지를 밝혀야죠. 그리고 많은 회원이라고 팔지 마세요. 76,0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만일 76,000명 정도의 회원이 환빠나 유사 사학에 대적할 지식도 없으면서 내 글에다가는 역사적인 지식 댓글 하나도 못 달면서 비아냥이나 대면서 하는 회원들이라면 저 역시 공존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 비아냥대는 카페지 역사 카페입니까? 나는 역사 카페 회원과 공존을 하고 싶지 이런 인간들하고는 화합과 공존할 마음이 없어요. 세 번째로 청구인은 처벌에 적용된 대부분의 논거를 부정하고 있으나 심의에 따르면 상당 부분 논거에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 인정되는 걸 쓰라고요. 인정되는 걸 왜 안 쓰냐고. 판결문에 그런 게 없잖아. 인정되는 걸 쓰고 나머지는 뭐 내가 인정 안 되는구나 알아서 뭐 기뻐할까봐 그래? 인정되는 걸 좀 쓰라고. 내가 굳이 찾아보면 활동정지 7일 이상한 시비 거는 소수의 회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 게시. 이걸 내가 억지로 찾아서 지금 인정을 해야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내가 주장한 거는 그 내용을 쭉 봐도 소수학설입니다. 사이비 사학이 아니에요. 그냥 강단 사학의 소수학설이에요. 그거를 주장한 게 불쾌했냐도 의문이 있는 거예요. 강단 사학의 소수학설을 주장하면 그거를 불쾌하게 느낀 애가 문제지 역사를 토론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카페 현장 1조 부흥 카페는 역사 분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헌장에 대한 소수학설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써두던지 그러면. 네 번째, 또한 비록 이번에 부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누차에 걸쳐 카페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해온 것이 사실임. 내가 부정할 만한 부분 좀 쓰고 내가 인정할 만한 부분 좀 쓰라고. 그냥 우기기로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카페 화합이라고 하지만 잘 좀 파악을 하라고. 이런 그 쓰레기 같은 악플러들 10명 안팎이야. 76,000명 카페에서 10명이 악플 단다고 카페 화합 저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이놈들이 카페 회원 유입이나 카페 화합을 저해하는 놈들이라고. 그리고 좀 보라고 제발. 그 회원 하나하나가 나에게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먼저 그 사람들 댓글 찾아가가지고 시비 건 거 있으면 하나라도 좀 찾아봐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나는 그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 않고 역사에 대한 지식만 얻어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쓰레기들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다 걔네들이 먼저 나한테 시비 건 것 뿐일 거라고. 이런 지식도 없고 시비들이 카페를 대표할 수 없다고. 카페를 화합을 저해하는 책임이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무슨 운영진이냐고. 니네도 한패가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게 내 주장입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자기네 법에 의한 집행도 아니고 환빠나 유사 역사학을 없애기 위해서 니네가 뭘 했냐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꽁한 심정으로 모여서 회의에서 마음대로 판결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들이 자기네가 규정을 적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십자군 3, 4차전 전쟁 당시에 유럽이 잘 살았나 이슬람이 잘 살았나에 대해서 저는 이슬람이 잘 살았다고 알고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역사 토론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럼 너 근거를 제시해봐라. 그래서 내가 근거는 또 없네.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봐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거를 대라니까 막상 못하겠네. 그렇다고 나도 뭐 이 사람들처럼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런 댓글을 다는 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기 댓글 많아요. 공부 좀 해라 이런 댓글 많아요. 저도 그런 댓글 달 수 있지만 그걸 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글을 썼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답변해 보라니까 제가 답변이 막히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 이야기해주면 제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달린 거예요. 너는 공부 좀 하고 질문 좀 해라. 나는 공부 좀 하고 질문 좀 해라 라는 답글을 달기 싫어서 이런 질문에 글을 올린 건데 되려 저한테 공부 좀 하고 답변 좀 해라. 아무튼 참 저는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카페가 운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몇 운영진에게 이르기 식으로 모함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다 걔네들이에요. 그리고 운영에 참가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은 카페지기 쪽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심각한 악플러들도 나중에 하나하나 저격을 할 기회가 된다면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역사 분야가 넓어서 모든 역사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현대사 다르고 근대사 다르고 중세사, 고대사, 그 이전 다 다릅니다. 그거를 몰라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현대 역사 박사도 중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댓글들에 검색이라도 좀 하고 질문을 하든가 공부라도 좀 하고 질문을 하세요라는 답글을 다는 게 이상하다. 저는 이건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해서 운영진에게 일단 건의를 합니다. 카페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운영진이니까.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이 운영진 새끼가 하는 얘기가 비아냥거리면서 답글을 답니다. 제가 글을 쓴 게 답답한 마음에 신고합니다 라고 글을 썼는데 답답한 마음에 링크합니다라고 아주 싸가지 없게 답글을 달아요. 그래도 저는 한번 참고 그 내용 주저리주저리 쓴 거 겁나 긴데 분석을 합니다. 저런 싸가지 없는 태도에도 그래 카페 뭐 회원의 화합을 위해서 좋게 좋게 가자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쭉 달았죠. 주장을 피력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알려달라는데 질문글을 올렸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제가 반박으로 저보고 공부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공부한 사람이 답변도 못하고 공부하라는 답변만 하는데 뭐하러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질문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라고 답변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색 좀 하고 질문해라, 공부 좀 하고 질문해라는 카페의 공론을 해칠 수 있는 명백한 행태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뭐 이런 정보 전달 이런 게 일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단순히 화만 나서 운영진에게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난 게 중요하다면 나도 막말 막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말을 했겠지. 굳이 건의할 게 없지 않냐. 내가 막말하는 거는 너도 알 테고 이렇게 그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기가 글을 엄청나게 이상하게 써요. 소위 말하는 그 쌍시읒 그 선비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거 다 읽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한 말과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다른 소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 반박을 해서 글을 써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역시나 답변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도 또 그 악플러들이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운영진 쪽에서 이 검색 좀 하고 질문해라, 공부 좀 하고 질문해라에 대해서 운영진이 나서기가 어렵다면 카페 헌정 3조 부흥카페는 회원의 총의를 기반으로 운영진이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회원의 총의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민주주의 방식인 투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투표를 해서 그러면 결정을 하고 운영진이 그 투표를 진행을 해서 회원의 총의를 모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고 답변이 없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뻔해요. 저 정제하는 거는 뭐 칼같이 하는데 이런 거는 제안이 들어와도 안 하고 답변도 없고 그런 이유가 뻔합니다. 이 부흥헌정 카페 2조도 부흥카페는 인권 존중,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민주주의 국제평화를 지향합니다. 민주주의, 회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투표라는 게 민주주의인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정작 카페직이 얘가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답변을 하는 것 중에 제가 얻은 정보는 투표 기능은 네이버에 다 있다. 그거를 운영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 회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진은 결국 이 글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그 악플러들이 단 댓글과 제가 논쟁을 했다는 그 과잉 양상 때문에 활동 정지를 합니다. 악플러 2명 그리고 저 해서 3명 활동 정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 활동 정지 글은 사실상 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도 수긍이 됩니다. 그 카페의 목적은 활발한 댓글 활동으로 카페가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좋고 하지만 어느 적정 수준에서 자기가 중재를 해서 그 회원 간의 그런 그 선을 넘어서는 걸 막겠다. 이거는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 투표글에 댓글 제가 3개 달았어요. 3개. 그리고 총 댓글이 10개예요. 그런데 여기에조차 그런 활동 정지를 적용시킵니다.
해당 회원은 댓글의 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대응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정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만 활동정지 1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진짜 다 보고 싶어요. 어디가 적극적으로 대응 반박을 했고 감정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냐. 뭐 적극적으로 3개를 썼어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감정이 격양된 모습을 도대체 어디서 보였냐, 이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글을 읽어 드릴 수 있지만 뭐 당연히 격양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정지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어디에도 격양된 모습은 없습니다. 총 댓글 10개 정도 되고 제가 단 댓글 3개 정도입니다. 내용 격양 없고요. 댓글 수가 한 50개, 100개라면 저도 인정을 해요.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댓글을 3개 달았는데 저한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활동 정지를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 진행이 웃깁니다. 개대 흐라고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개대 회원이 그 게시물에서 제가 활동정지 1위를 추가로 받았고 그 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발전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고 게시자의 활동으로 인해 반론도 어렵기 때문에 게시물을 동결 요청한다고 합니다. 일단 활동정지 받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죠. 그리고 이 올린 글은 투표 글입니다. 투표해 봅시다 라는 글입니다. 여기에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가 어렵다. 투표를 한 글에 그 투표 게시자가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건 상식입니다. 투표를 한 글에 거기에 누가 투표를 하고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반론을 할까요?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투표를 올린 겁니다. 네 자유대로 투표해라. 근데 투표를 해서 뭐 자기 의견을 썼는데 거기다가 막 야 반론을 단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투표를 하라고 한 사람이 투표한 사람한테 반론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진 니네가 벌써 이상한 거고 게시자의 활동정지로 인해 반론이 어렵다? 내가 반론을 안 하고 내가 반론할 마음이 없다는데 네가 왜 반론을 못한다고 일부러 걱정하는 척 하냐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질의응답한 글에는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인권 무시나 하는 악플러들이 만연하고 운영진한테 건의한 글에는 니네 회원 의견을 물은 게 아니야. 그냥 운영진이 답변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쓸데없는 의견이나 내고 앉아있고 도움이 되는 의견도 없어. 투표하자는 글에서 격양되지도 않고 투표를 뭐 다른 식으로 하면서 좋겠네요. 좋은 의견 주세요. 이런 글에 뭐 격양됐다고 니네가 정해서 활동정지하고 또 활동정지 3개의 댓글로 활동정지가 돼서 내가 반론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반론이 어려우니 글을 동결시켜서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수작이나 부리고 난 진짜 21세기에 이런 그 독재가 존재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 연구를 한다는 표면적으로 역사 연구를 한다는 사람으로서 역사 연구를 한다는 카페가 이러고 앉아 있으니 내가 다 창피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곳을 역사단체나 무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추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헌장을 어기고 공산주의적인 체제를 이어가는 이 바다루 카페지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재 규칙 중에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은 자체적으로 최대 활동정지 30일의 1차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한 7일마다 운영회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정지 7일이 합리적입니다. 7일 안에 회의를 하고 연장을 하든 축소를 하면 됩니다. 이 바다루 독재자 전에는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자기가 집행을 해놓고 최종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자기의 잘못을 당연히 실토하지 않고 진행시키고 오히려 카페 회원에게 겁나 비아냥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욱해서 맞받아치면 또 정지, 이런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운영회의 이전까지 활동 정지라는 게 민주적인 법입니다.
이 바다로의 법은 공산주의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분명히 부흥헌장 2조 부흥카페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거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 카페의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몇몇의 소수 쥐떼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바다로가 그것을 수용하는 척해서 지 맘대로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토론 태도가 변화가 없다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나 너네 환빠 안 저격한다고 뭐라고 한 거 그 이후로 없다는 거죠. 지속성이 없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야 이걸 봐라, 이거는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면 저는 분명히 제가 잘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걸 알기는 아는 건지 전혀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 문제 전에도 뭐 징계 먹었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밖에 몰아갈 수가 없는 애들인 거예요. 회원들과의 불화면 분명히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정하게 해서 뭐 저도 잘못했으니까 징계, 저쪽 사람도 잘못했으니까 징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건 또 하기 싫은 거야. 그 나에 대한 악플러들은 문제 삼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야.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 애들을 또 이렇게 내칠 수 없지. 그러면 자기는 자기 편이 아예 없어지니까. 내가 회원들과의 불화를 유발시켰다고 우길 수야 있겠지만 그 근거는 절대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판결문에 명시를 해보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유튜브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처럼 어거지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어거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아주 지금처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2, 3탄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덕일씨 저격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보류가 됩니다. 투표에 대한 결과 내용입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에 답변할 경우 그것도 모르냐, 공부 좀 더 해라, 검색 좀 더 해라는 인권무시에 해당으로 피해야 한다 라고 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16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얘네들은 아까 얘기한 비정상적인 들쥐떼 같은 것들이 자기가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 두세 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쓰레기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투표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있을까라고 의심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좀 헌장이라도 바꾸면은 알았다 하고 그냥 안 들어가든지, 무지한 자에 대한 인권 무시는 가능한 카페 뭐 이렇게 쓴다거나, 댓글 3개라도 운영자의 권한으로 그거를 과잉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표를 반해도 되는 국제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헌장에 좀 써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안 만들겠습니다. 이 카페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 바다로 카페지기, 거의 뭐 황제급이죠. 그 사람도 이 유튜브에 와서 자기도 그런 반대 입장이 되어서 당해보면 정신을 차릴런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역사 연구를 하신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정작 역사 연구를 방해한다든가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자기가 도대체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해서 세상에 무엇을 알렸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2탄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상황 보고 진행하겠습니다.